네, 안녕하세요.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선 주무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8개의 공동체가 참여해서 이 실험실 활동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막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오늘의 주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실험실에 대한 고민은 일단 마을공동체 활동을 마을공동체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쉽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뭔가 알 것 같지만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에는 빼놓는 것도 너무 많고 다 설명이 안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영역이 마을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나 질문, 과제, 알쏭달쏭한 이런 것들, 고민들을 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는 저런 거거든요. 마을공동체 활동 그거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밥 먹고 노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취미활동하는 거 아니야? 동아리 같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면이나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컴퓨터하고 이렇게 가깝지 않으신 분들은 활동을 하면 좋겠다,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이 활동을 뭔가 보조금 사업에 얹어가지고 지원받으면서 이어가려고 했을 때는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돈 들여서 하든지 하지 않던지 그냥 이런 이제 마을에서의 자연스러운 욕구나 필요들이 그냥 그 과정에서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시군의 사례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지원이 100에서 0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을에서의 생활은 계속되고 마을에서의 필요는 계속되는데 그랬을 때 뭔가 마을 공동체를 지속하고 자립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을 공동체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좀 아무것도 아닌 무형의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활동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로부터 실험실은 출발하였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 포커스는 성과 측정에 대책을 맞추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개요는 저희가 이제 이 실험실을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기간 말고 띄워가지고 설명회하고 공고하고 마무리 짓고 이런 거 이제 4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사업기간 4월부터 12월까지고 공동체들은 5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제약 공모사업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활동들이었고 지원 규모는 총 800만 원. 이 실험실이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정말 예산이 800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800만 원이고 8건. 그래서 8 공동체를 선정해서 100만 원씩 저희가 드리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쉽게 진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단체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생활권자로 구성된 3인 이상이면 그렇게 꾸려진 공동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이제 관내 사회적기업 지혜산업하고 한마음희망나눔센터에서 두 곳에서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실험실 운영 체계는 저희가 문턱 없는 공동체 실험실 여기 실험실 성과자료집에도 보면 이제 그 발간의 글도 저희가 기획단이라고 했는데 기획단에서 이제 운영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에서 사업을 2가지 갈래로 진행을 한 거죠. 하나는 공모 사업을 운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공모 사업 운영에 대해서 사회 성과를 측정하는 작업을 2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은 좀 주목할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 공동체가 마을에서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분들께 마을 공동체 활동을 꽤 오래 오셨던 분들께 이 실험실을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감탄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대체로는 사회성과 측정을 해 이게 아니라 마을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공동체가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감탄하셨고 이게 가능해?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하다. 나중에 꼭 얘기해줘. 싸우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까요? 그런 이제 우리가 사경과 마공이 마을에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보면 이야기해보면 인간 협력인 거죠. 인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립적이고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마을에서 서로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좀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마을 공동체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뭐지? 돈을 언제까지 줄 수 있어? 왜 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토론할 때 우리 박명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성과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업, 특히나 사회 서비스 유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직접적인 성과도 있었고 그것을 바로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마냥 그냥 퍼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윈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더 마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공동체는 사업을 해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 그냥 이제 친분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같이 해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사업을 같이 진행해 나가는 속에서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자산으로 쌓여야 그 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실험실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돈만 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실 기획단 안에 같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획부터 운영까지 그리고 나중에 성과 측정까지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치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 공동체가 되게 친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또 약간 또 아닌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좀 가깝고 먼 사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진짜 친해지자 그리고 진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그런 지점들이 주목할 점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무문화를 가능하게 한 무정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산이 굉장히 높은 문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 통합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 실태조사 사업이었는데 그때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처음 진입하는 그 통로가 공모사업이 그 통로로 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문턱이 있으면 그만큼 진입의 문턱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장치를 하나 없앤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게 열려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실현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이고 보면은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뭔가 그런 공모 사업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있었던 그런 문턱들을 한번 없애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에 많은 에너지를 지금 어떤 선생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수증 붙이다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에너지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고 그 안에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활동 모색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려고 했던 사회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더 높은 것들을 좀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에서도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에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훨씬 높은 효과를 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실을 통해서 무정산을 해보니 그렇더라 라고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발견이 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이 너무 힘들어요. 정산을 없애주세요. 정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간소화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냥 어떤 참여자들의 바램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산을 없애니까 이렇게 효과들이 실제로 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효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효과로 우리 주장을 좀 필요성을 입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우리가 사회성과를 이번에 이제 측정을 해보았다는 것인데 이 사회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재능기부, 봉사활동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애들 밥도 못 챙겨주면서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순수하지 못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사회성과의 측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의미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을 공동체가 정말로 이 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면서 항목을 밝혀내고 그 양을 밝혀내고 하면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명을 좀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실험실에서는 4가지로 측정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어떤 측정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지점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성과가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사회성과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좀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걸 마을 공동체가 하지 않았으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보상을 좀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마련을 좀 해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추상적이고 되게 그냥 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성과 측정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까 고민들 되게 많이 하다가 이거를 좀 동사에 비유를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무에 열매가 막 맺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를 100박스가 나오면 100상자가 나오면 100상자만큼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이 100상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면 밭도 갈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이 농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치도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좀 사회성과,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돌아본다고 하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사회성과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회성과 측정을 보면 어떤 거는 저 열매를 측정한 것들이 있었고요. 어떤 거는 저 밭 가는 비용을 절감한 것을 측정한 것이 있었고요. 어떤 거는 물을 되게 많이 줬는데 이 물을 한 번 준 거랑 10번 준 거랑 사실 별로 차이는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한 번에서 10번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 열매가 30개에서 100개가 됐어라고 연관지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본다 그러면 그 물을 100번 주지 않으면 전화부의 열매는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형에 따라서 열매를 막 만들어내는 마을 공동체 활동도 있어요. 그런 활동은 사회성과가 쉽게 측정이 되죠. 그런데 어떤 마을 공동체는 계속 밥 갈고 물 주는 사업에 집중해서 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있어요. 이런 데는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을 공동체의 사회성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담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4가지로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알같이 한번 이제 측정을 좀 방법을 좀 마련을 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성과 측정이에요. 사회성과는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사회적 경제 조직 및 마을공동체와 같은 조직의 어떤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회성과에 대해서도 되게 뭐죠? 정의 같은 게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다. 그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사회성과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야 너네 지표가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 뭘 말하는 거냐면 활동을 투입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 돌아가서 막 기계에서 돌아가가지고 딱 산출이 되는 약간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회성과는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활동을 공동체가 활동을 막 해요. 그러면 그 활동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활동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활동인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을 쭉 보니까 이 공동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과 지점이 있었네 라고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그래서 되게 실내를 많이 알고 있거나 이런 어떤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거나 이러면 더 많이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험이 없고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잘 못 찾을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사회성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항목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적용시켜서 그거를 아까 우리 센터장님 기준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화폐 가치에다가 같이 환산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 가치를 끄집어 내올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남은 그것이 이제 사회성과라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지금 측정을 해본 거예요. 예시를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저희 실험실에 있는 두리두리 공동체라고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했던 사업이 찾아가는 두리두리 나눔 카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활동이 어떤 거냐면 지역의 공동체 모임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 활동가들이 찾아가서 나눔 카페를 드립커피를 이렇게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커피를 제공하고 하면서 소통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커피를 매개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한 건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활동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회성과를 찾을 수 있을까 들여다보니까 장애인식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만남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은 저런 거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주문도 되게 친절하게 잘 받고 그리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커피를 했는데 커피도 되게 맛있고 그리고 그 커피를 배달해 줄 때 이 사람은 아이스고 이 사람은 뜨거운 커피인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잘 제자리에다가 배달을 잘 해주기도 하고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의사소통이 너무나 충분히 잘 되는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누군가가 갖다 줘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실제로 정상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 내가 충분히 해냈다라고 했을 때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확 높아지는 건데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식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만남을 통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할 때 비장애인이 비장애인한테 교육을 하는데 철저하게 이제 장애인 대상화되는 건데 비용을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무교육비라고 하는 비용이 아예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커피를 제공받은 수에 인원하고 곱해가지고 시간까지 딱 곱하면 이 사회성과가 나오고 장애인식 개선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시간, 그 모든 교육받는 시간, 카페 여는 시간에 장애인분들을 그 시간에 케어가 안 됐으면 케어를 해야 했던 그 비용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돌봄 바우처 금액하고 그 장애인분들 숫자하고 참여했던 시간하고 곱하기 하면 돌봄 서비스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회성과를 측정을 했고
또 하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면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방문객이 마을에 머물면서 소비한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뭐 100명이 참여를 했다. 그럼 100명 곱하기 1인당 관광 소비 금액을 곱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로 그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사회성과 측정인 거고 저희가 보고서에도 보면 사회성과 측정이라고 해서 측정을 다 해놨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주민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건데 주민자원 활용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물고기가 지원금이거든요. 이제 이게 100만 원이에요, 말하자면. 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공동체에 줘요. 근데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맘대로 해? 라고 해서 줬을 때 공동체들은 여기에다가 조리 도구도 가져오고 그리고 뭐 같이 곁들여 먹을 밥도 가져오고 뭐 무랑 당근 이런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을 법한 것을 가져오고 요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뭐 할머니나 어른들한테 묻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해가지고 멋진 한 상을 차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관계망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 주민자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멋진 한 상을 찾아내고 그 한 상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내려면 주민자원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기록하고 여기에 기준값을 대입하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우리 관계망,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난 것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조리 도구에 칼을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근데 잘 알고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인데 사회적 자본의 형성 그리고 활용 그리고 그것이 다시 축적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주민자원 활용은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앞에 것들은 화폐 단위로 다 환산을 다 하고 정량적으로 되는데 공동체 활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놓고 갈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대체로는 이런 거예요. 이거 공동체 활동하면서 관계가 우리가 엄청 끈끈해졌어요. 그전에는 서먹서먹했는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마을에 확실히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 공동체를 이제 찾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웃이나 마을에 대해서 그전에는 관심 별로 없었는데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새로운 모델을 찾았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됐어요. 소속감이 생겼어요. 이거를 할 때 꼭 필요한 어떤 경험들을 이걸 하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결과가 없었지만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지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10가지로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분류를 다 한 거예요. 분류를 다 하고 1번부터 7번까지는 기존에 분류가 되어 있던 거고 8번부터 10번까지는 마을 공동체에 맞게 3가지를 더 집어넣어서 이 10가지로 총 정리를 해서 어느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다 본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이 사회적 가치 측정의 그런 측정된 결과들을 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가지 정의하고 활동 분석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영역을 분류해서 객관성을 입증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DGs라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의 연관성,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에 측정한 데 하나로 넣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타주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총합이 이렇게 나왔고요. 사회 성과를 보시면 저희가 총 3,327만 원이 측정이 됐고 거기에서 800만 원 지원금 된 거를 빼고 나면 2,527만 원이 실제 이 8개 공동체가 4개월 동안 활동해서 창출한 사회 성과예요. 그리고 주민자원 활용 같은 경우에는 7,700만 원어치를 다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800만 원을 빼면 6,900만 원어치 주민자원 활용을 한 거고 사회적 가치 건설적 측면이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고서에 보면 좀 나와 있어서 요런 사회적 가치를 많이 좀 창출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측정만 놓고 봤을 때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네 가지 성과 측정 방법을 전부 다 독립적으로 다루었거든요. 이게 뭐 합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독립적으로 다루었는데 다 종합적인 어떤 지표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산 활용 지표라든지 정석적인 사회적 가치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사회성과에 어떻게 잘 반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를 좀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가치 측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과정의 활동이고 토대를 만드는 활동이고 온도를 높이는 활동이고 거리를 좁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현재 사회성과 측정 방법만으로는 이 특성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을 공동체 사회성과 측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회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가 양성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측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된 사람이 성과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그리고 기계적인 측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실험실을 하면서 8개 공동체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성과 보상 사업, SID 사업을 여기에다 좀 태워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 특성을 여기다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파주형 사회성과 보상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사회성과 연계 채권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민간 투자자하고 운영기관 있잖아요. 여기 간에 체결하는 계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간 그 사회적 SIP라고 보고 그리고 이거를 민간 투자자가 투자 지원금을 주면 그거를 공동체가 받아서 활동을 하고 지금처럼 사회성과를 내면 그걸 측정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다시 투자자한테 가는 이런 모델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한계가 있냐면 개별 공동체는 저희가 3명, 5명, 10명 막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성과 그 보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그 요구가 출발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개별적인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규모가 일단 크지 않고 공동체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뚜렷하다거나 결과지향적인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계속 물을 주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방식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지금은 참여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틀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파주시 마을 공동체를 전체로 하나로 담아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측정을 해서 같이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파주형 사회보상사업의 핵심인 거고 그리고 지금 파주시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 이것이 좀 선제 조건이다 라고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일단 세워봤는데 안착기만 좀 보시면 전체가 하나의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한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다. 이게 이제 안착기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시즌2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즌2는 이 실험실을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확장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재원 마련도 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파주 관내 기업, 그 다음에 시민펀드를 조성하는 이런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측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이게 좀 되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정책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는 논의의 틀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활동가,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행정의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것, 그리고 제도화 과정에서 시민이 배제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